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잠시 후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국회법 개정안과 유 원내대표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유 원내대표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만나게 됩니다. 네, 한편 당직 인선을 놓고 맞섰던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심야 회동을 갖고 일단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열흘 만에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확실히 봉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문학진 전 새정치연합 의원 그리고 전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잠시 이제 국회 운영위가 있습니다. 장기간 연기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오늘 이제 날짜를 좀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기 이제 비서실장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또 발언할까 궁금한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원래 오늘 운영위는 결산 보고 때문에 열리는데 예.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그다음에 국회법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어떤 공세를 펴느냐에 이제 촉각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운영위가 개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운영위가 좀 연기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새누리당 당대표께서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아마 운영이 열리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정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죠. 자, 지금 현장 저희들이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병기 비서실장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거 어떻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어떻게 문 의원님? 운영이 열리면 저 청와대 상대로 할 때는 비서실장이 당연히 출석을 해야죠. 오늘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지금 원내대표 사이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일정은 예정대로 정해진 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원래는 운영위가 어제 잡혀 있었는데 들리는 얘기가 청와대 쪽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여당 원내대표는 자동으로 유승민 대표가 이 회의 진행하는 거는 참석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하루 지금 연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청와대가 오늘 하자 이것보다는 원래 이 국회 일정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하는 거거든요. 야당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서 어제 이제 여야 합의를 봐서 이제 하루 늦게 오늘 열리는 건데 비서실장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고. 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일파만파인데 그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에 와서 청와대 지금 이번 거 예산 문제 가지고 좀 하는 건가요? 결산 보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문제 국회법은 국회법이고 이 운영위는 운영이고 잘 나왔네요. 네, 그래도 결산 보고보다는 아무래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병기 비서실장과 유 원내대표의 만남이 좀 껄끄럽다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오늘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공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문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런 이유로 안 하겠다 했으면 오늘도 열리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열려야 했을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당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국회가 전부 야당에 의해서 보이콧된 상태에서 갑자기 정상화가 되면서 운영위가 열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가 명약관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제 좀 연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열리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고 사실 우리가 그걸 예측한다라는 게 누가 봐도 불편한 그런 자리이겠죠. 그러나 이 선진국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긴장 속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소위 이제 비즈니스 라이크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필요한
그런 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예. 또 상당히 진화된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분명히 당청 관계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뭐 여러 수석들 잠시 얼굴도 좀 비쳤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청 관계 소통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무특보 2명은 있습니다만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서 말하자면 대표격이잖아요. 예. 가장 좌장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6월 25일 날 거의 뭐 폭탄성 발언을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잖아요.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이거 말하자면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저는 그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저분이 여의도에 안 있었던 분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무슨 구름 위의 존재, 어디 별에서 온 박근혜 대통령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한 일주일 지났죠. 예, 그죠? 지금 이것 때문에 전국이 요동치고 국민들도 정말 걱정스러워하고요.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말하자면 사실상 최고 수장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원내 사령탑 대통령이 그 6.25 발언하면서 그랬잖아요. 원내 사령탑을 찍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대구 시민들한테 지령을 내렸잖아요. 이런 이제 엄청난 파장 속에 그럼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비서 중에 수장인, 좌장인, 비서실장의 역할은 뭔지 전혀 보이질 않죠. 그죠? 전혀 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맨날 쫓아다니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전혀 하여튼 전면에 보이지 않고 오늘 하여튼 국회에 나온 모습은 방금 화면에 비쳤는데 그다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무수석 지금 조윤선 수석 관두고 지금 한 달 됐나요? 한 달 넘었습니다. 그죠? 예. 그 임명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수석 취임하면서 뒀다가 이 정무석이 과연 이 과거처럼 그 이전처럼 무슨 대통령이 제왕적 당 총재 노릇을 하던 때처럼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과거에 당 총재였거든요. 김대중, 김영삼. 네. 말하자면 총재가 일방적으로 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오다 때리고 지시하고 이런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민주주의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무수석을 없앴었어요. 한 사람 뒀다가 유인태 수석이고 저 때 정무비서관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다시 이명박 대통령 때 정무수석 부활시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하고 있었는데 한 달째 정무수석은 어디로 사라졌고 그게 별로 필요 없는 자리인가 봐요. 노 대통령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 그다음 정무특보를 국회의원을 3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거 아주 논란이 많았잖아. 이게 무슨 국민이 뽑아준 입법부의 이 국회의원이 각각이 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이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새누리당 여당 소속이지만 대통령이 자기 특보라는 게 뭐예요? 특별보좌관이잖아요. 특별보좌역.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걸로 3명 임명했는데 아마 주호영 의원이 또 지금 빠졌나요? 어디 국회에 지금 맡으면서 빠졌죠. 그게 지금 윤상현, 김재원 2사람이 정무특보라고 돼 있는데 논란이 많았잖아요. 삼권 분립에 유예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2사람 그 정무특보는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듣기에는 이게 말하자면 정무특보를 굳이 두었다면 그 역할이라는 게 이 청와대와 이 당과 국회 이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거중 조정자 역할을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진짜 엄청난 문제가 지금 터져서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면 이 사람도 좀 나서서 거중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대통령 심부름꾼 하잖아요. 그 중에 특히 윤상현 의원이 지금 무슨 야전 사령관처럼 친박이요? 박근혜 대통령 친한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말이야. 윤상현 원내대표 그냥 둘 수 없다. 거의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이 도대체 대통령을 둘러싼 이 정무 기능 자체가 공식적 정무 기능 자체가 지금 마비다. 마비. 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새로운 그 비서실장이 등단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었고 또 처음에 상당히 그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또 이제 직원을 통해서 대통령이 추구하는 어떤 4대 개혁을 추진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그 성완종 사건 그리고 최근에 그 국회법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 비서실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해봐요. 근데 비서실장 이 본인은 상당히 이제 그러한 그 소통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온신의 폭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또 정무수석 관련해서도 과거와 같은 정무수석의 기능이 아니라는 많은 지적이 있었죠. 외교관 출신 또 정치적 내공이 좀 함량으로 볼 때 사실 그 내공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정무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심부름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무특보가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사실 문학진 의원께서 야당 소속이시지만 사실은 지금 이러한 그 비판을 상당히 많은 그 분야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정말 그 4대 개혁이라는 거는 우리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금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고 또 바로 이러한 질책은 그래도 여당인데 그리고 책임 공당인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많은 질책과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거기 한 말씀 덧붙이면요, 이 비서실장이 좀 모습이 안 보인다, 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듣기에는 비서실장조차도 청와대 비서진의 말하자면 좌장인 비서실장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뭐 보고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이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기본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서실장조차도 대통령 대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전해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뭐냐, 과거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았죠. 십상시내 무슨 뭐 문고리 3인방이네 뭐 이제 얘기들이 나서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장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장관한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장관했다 뭐 퇴임한 사람, 그다음에 수석비서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했던 사람들,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직접 자기가 재임 중에, 장관 재임 중에, 수석 재임 중에 단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수두룩한 거. 이게 뭐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칼퇴근으로 유명하답니다. 이 딱 그 일과 시간 딱 끝나면 오후에 뭐 5시인지 6시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관저로 들어간다 이거죠. 들어가서 그냥 보고서 뭉치 잔뜩 싸들고 들어가서 그냥 보고서만 보고 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사람을 만나야죠. 특히 집권당에 우리 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집권당 사람들도 원내대표도 만나고 평의원들도 만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잠깐만요. 또 야당도 만나야 뭘 알 거 아닙니까? 문님 잠깐만요. 현장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국회 운영이 오늘 10시부터 이제 개최가 됐는데 일단 청와대 쪽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어떤 인사말을 먼저 하겠죠. 들어보고 저희들이 좀 가도록 하겠는데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만. 자, 그 사이에 좀 어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고성이 좀 오갔습니다. 물론 욕설까지 나왔는데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많은 국민들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영님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장면 쉽게 나오나요? 이게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도부 회의인데. 글쎄요, 저희 당에서는 그동안 별로 볼 수 없었던. 새정치연합 최고위에서 봉송학당 한번 나왔죠.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어제 또 새누리당이 최고가 나가시죠. 문학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했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흔한 일은 아니죠. 아니 봉숭아학당이라고 먼저 아니 글쎄요. 그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일단 뭐 정 의원님께서 말씀 어제 상황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민망한 그림이 이렇게 연출이 됐죠. 국민들께.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께 사과하는 원내대표도 계셨고 그렇지만 사실은요.
이 유권자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에서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그 원내대표의 그 명예를 지켜주면서 이 파국을 막는, 그래서 이제 유리 그 짠에 비교를 할 정도로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었는데 그 김태호 의원의 저런 행보가 과연 그 대통령이나 친박을 위해서 본인이 총대를 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친박이 지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친박이나 또는 청와대의 입장을 위해서 총대를 맸다기보다는 유승민 대표를 위한 하나의 엑스맨처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 한 사람의 행보 때문에 새누리당이 얼마나 많이 폄훼되고 있습니까? 그 이어진 여러 가지 장면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콩가루,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가 과연 중재 능력이 있느냐에 또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의 어떤 그 힘이 이렇게 이제 소위 부등호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이제 등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 그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이건 굉장히 그 볼썽사나운 모습이고요. 결국 방법은 이거는 이제 퇴진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명예로운 출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문학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 대통령의 그 6월 25일 국무회의의 발언으로 지금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문 의원님 나오신다 해서 그거 하나는 꼭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결국은 그 근본 문제는 국회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회법의 개정안이요. 지금 그 수정을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는 뭐 우리 원내대표한테 묻는 게 아니 야당 의원들이라면은 다 아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강제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뭐 야당에서도 그거를 아마 이제 딱 떨어지게 강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 근데 제 생각인데 그건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문구대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 중재안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우리가 차제 정말 국어 공부를 새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국회가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요청으로 바꿨죠. 그죠? 요구하고 요청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이게 말하자면 요구는 좀 센 거고 요청은 좀 약하게 완화했다. 이게 정의와 국회의장 설명이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은 그렇게 설명을 해. 좀 완화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해하고 받아라 이제 이런 뜻이었는데 대통령은 그것도 바로 받아서 6월 25일 날 얘기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그랬어요. 요구나 요청이나 다 국회에서는 그게 그걸로 쓰이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애시당초부터 이게 요구가 됐든 요청이 됐든 강제성이 있든 없든 근데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그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이거는 해석하기에 달린 거라. 알겠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대통령은 청와대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받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중재안을 맞는 것 자체를 그 여야가 아니 211명이 300명 중 211명이 다 찬성표 던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애시당초 대통령은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6.25 대통령 발언을 보면 국회법 개정안에도 물론 방점이 있지만 유승민한테 방점이 더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시계를 한 8일 전으로 지금 돌린 분위기인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좀 가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최민희 위원님은 국회 방송심의소위원회로, 박수현 의원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9건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8항까지 9건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4항까지 6건의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3건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8건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국회 사무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국회 입법조사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잠깐만요. 자, 우리 정 의원께서 이제 문 의원께서 궁금했던 부분을 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질문들을 못 드렸는데, 자, 김태우 최고위원 어제 했던 발언 내용 가지고 저희들 이야기가 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콩가루 집안 이야기 됐고요. 과거에 김태우 최고위원이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낙마를 했고요. 그런데 정말 정체성, 색깔이 뭔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최고위원 어제가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데 이분의 그간에 특히 최고위원 되고 나서 그 발언이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호김 의원이 속해 있는 그 새누리당 의원 전 현직 의원들 제가 이제 가끔 만나는데 이게 또 방송할 때도 만나고 방송하고 차 한잔하면서도 얘기하고 참 그 양반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 경우는 말이에요. 어제가 참 정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6월 25일 날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서 국민이 심판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이제 본격 돌입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뭐 친박인가 하는 분들이 이제 와 해가지고 뭐 의총을 소집하네. 근데 하자고 막 연판장 돌렸다가 또 해봐야 숫자 밀릴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맨 선두에 이제 김태우 최고위원이 그 벌떼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입니다. 자기네가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211명이면 야당 다 합해봐야지만 135명 되나요? 정의당 뭐까지 해서 거기다가 새누리당 의원들도 수십 명이 찬성표를 던진 국회법 개정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다 잊어버렸나 봐요. 그 완전히 자존심 다 팽개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벌떼처럼 와 유승민이 말하자면 잡자 물러나라 뭐 이러고 하는데 최일선의 김태우 최고위원이 어제 나서서 그냥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매우 불안해 보이죠. 아니 근데 제가 잠깐만 더 얘기하죠. 그래서 그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저 양반 하여튼 좀 불안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여기 한마디 덧붙이면 아마 김태우 최고위원이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딱 떠올라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지명되기 전에 원내대표 때 청와대 가서 각하 3번 했던 거예요? 4번 했던 거예요. 그러고 얼마 있어서 국무총리 지명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우리 김태우 최고가 너무 앞장서서 뛰어서 좀 불안스럽고 그렇게 보이네요. 네, 김태우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조금만 더 드리자면 저희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무슨 뭐 계파와 상관없이 당혹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을 했는데 그 국회법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국이 그 메르스라든지 또는 그거에 따른 그 경기 둔화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불구하고 지금 전부 그 국내 정치의 초점이 화두가 거기에 뭉쳐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지금 문학진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라 그러시고요. 제가 야당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어떤 분은 강제성이 있다 하고 어떤 분은 없다 하는데 이런 중요한 법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강제성에 대해서 야당이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 촉발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강제성이 있는 걸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그다음에 이게 제2에 붙여질 때 그러니까 자유투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식의 의사결정이 됐든 이렇게 헌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를 야당에서 그걸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태우 의원의 행동이 새누리당 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개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론의 입장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유승민 대표의 저런 그 나름대로의 거취와
국회법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론, 특히 SNS라든지 또는 여러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표출되는 여론 때문에라도 상당히 이제 신중한 분위기로 가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유승민 대표가 어떤 거치의 결정을 하든 간에 이미 청와대와 또 친박 그리고 저희 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가 간 것은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상처를 입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상처가 불가피하다. 예, 상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서로의 내상을 줄일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아마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모습은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뭐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 국회법과 관련해서 논란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책임 여당으로서 해야 될 국정과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안고 가고 또 다독거리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승민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취 문제가 유승민 대표의 명예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당내의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어찌됐든 우리는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을 표출하고 싶은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죠. 조금 다르죠. 우리는 내각제조 요소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누구와 이제 같이 가다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 물론 내부에는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가는 마당에 잠깐만요. 자, 전문가 이병기 실장이 오랜만에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회 운영입니다. 현장 좀 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력 대응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식되는 순간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메르스 발생 이후 각 수석실 관계자로 구성된 긴급 대책반을 구성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메르스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점검 지원하는 등 메르스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오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 국민,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더하며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메르스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메르스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금, 세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침체된 경제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 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당면한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서도 청년 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분야별 각각의 경제 활력 대책도 적극 강구하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및 금융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온 힘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 이병기 비서실장 국회 운영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메르스와 경제 활성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질의를 해야지 뭐 국회법 네. 수정안 얘기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을 좀 하셨고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내보낼 때도 이렇게 등을 두들기면서 너무나 많은 기여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배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든다면은 진짜 그 완전히 이념이라든지 또는 비전이 전혀 다른 캠프로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아주 극한 표현을 쓰자면 등에 비수를 꽂으면 그게 배신이지만 적어도 같이 가기 위해서 진언을 하는 거 쓴소리죠. 이거는 배신은 아니죠. 오히려 참모들이 정말 그 세간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언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지 두려움 때문에 명령대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스펙이나 쌓고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입지만 그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그게 배신이죠.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이제 달라져야 되고 이제 그런 말보다는 진짜 여당으로서 그래도 우리한테 다수표를 주셨지 않아요? 그 책임이 뭔지를 이제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출구 전략.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6월 25일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서 뭐 심판, 뭐 배신, 뭐 저의, 뭐 이 좀 극한적 단어들을 많이 동원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지금 정 의원 얘기한 대로 뭐 무슨 그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계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고무신 거꾸로 신겠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어떤 방법론상의 차이, 약간의 시각의 차이 이런 걸 노정을 했다 뿐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큰 사람 아니에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고 그다음에 여당의 최고 뭐 지도자고 유승민 원내대표 불러서 뭐죠 와인 한 잔을 하든지 막걸리 한 잔 하든지 하면서 풀면 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우리 정 의원이 아까도 이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냐 없냐면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됩니다.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냐고 정 의원 국회의장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 국회는 재상정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7월 6일로 날짜를 잡았잖아요. 재상정하는 거. 해서 법에 따라서 해가지고 그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7월 6일 날 다 같이 들어가서 이게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집중 토론하고 말이에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차수 변경이라도 해서 그래 밤샘 토론이도 해가지고 이게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무슨 입법권이 대통령 얘기대로 뭐 행정권을 마구 침해를 하는 건지 끝장 토론을 해라 이거. 그래서 거기서 토론 하고 다시 표결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11명이 이 개정안에서 찬성표 던졌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부 여론이 또 무슨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7월 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결판을 내면 깨끗하다 이 말씀. 정의는 하신 말씀 좀 짧게 시간이 부탁드릴게요. 많이 지나가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아마 이게 저희 새누리당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강제성이요. 만약에 강제성이 있다면 이건 위헌이에요. 그런데 강제성에 대해서 야당에서 일치된 일관된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대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밤샘 토론할 얘기입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건 다시 밤샘 그걸 토론할 가지고 얘기가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된단 말이죠.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강제성이 있다고 국회 하는 본회의라는 순간 게 이거는 위헌이 재상정하면 되는 거기서 거예요. 얼마든지 찬성 토론, 반대 토론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시간 부족하면 차수 변경해서 여당에서 나오고 야당에서 나가고 뭐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면 된다 이거지. 이미 제가 강제성 여부 그다음에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학자에 따라서 의견들이 막 엇갈린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 연금법 때문에 나왔다는 것만 제가 분명히 여기서 상기를 시켜드리고 두 싶습니다. 분의 모습을 또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역시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도 빨리 좀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진 새정치연합 의원 그리고 정홍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